제7교시 여러가지 평균을 활용한 자료의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평균, 그래서 산술 평균, 그 다음에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여러가지 평균의 종류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한 평균들이 나타내고 있는 어떠한 뜻이라던가 또 평균의 특성, 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알면 좋아요로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값 그러고 나왔네요. 자료의 특성을 하나의 숫자로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우리가 대표값이다, 이런 말을 쓸 거고요. 평균 그랬을 때 우리도 학교 시험 봤을 때 평균을 내보죠, 그쵸? 자료의 총합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사회 몇 점, 이걸 다 합치죠. 그 총합을 뭘로? 그렇죠, 과목수로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자료의 개수로 나눈 그 값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자료들 중에서도 자료에서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상치라고 부르는 단어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평균을 계산할 때 개별값에 부여되는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 중요도를 우리가 가중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에다가 그 가중치가 부여된 그 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가중평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또한 기대값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평균을 각각의 수에 대한 기대 확률로 구한 값 그랬는데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복권 있죠, 그죠? 네, 우리 친구들 복권 사보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은 아직 복권을 살 나이가 안 됩니다. 성인은 복권을 살 수 있어요. 네, 복권을 샀을 때 우린 1등을 기대합니다. 그쵸? 누구나 1등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 복권이 가지고 있는 기대값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수의 비율에 대한 평균을 기하평균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기하평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림은 이진이 내반 남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한 그런 도수분법 표입니다. 그런데 도수분법 표에서 보니까 지금 뭐가 나왔냐면 계급값 그러고 나왔죠. 계급값이 37.5 나왔습니다. 계급값은 뭐예요? 계급의 양끝값을 더한 값을 2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35 이상 40 미만이면 가운데 얼마요? 37.5겠죠. 그 37.5에다가 도수를 곱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죠? 네, 이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모두 다 합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465가 나왔죠. 이 465를 얼마로? 전체 도수 얼마?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분의 465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46.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이 46.5가 바로 뭐예요? 평균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요건 우리가 어떤 과목수라던가 이런 게 나왔을 텐데요. 도수분법 표에서 평균 구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급값을 구해서 계급값 곱하기 도수한 거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것을 평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도수분법 표가 나왔을 때에는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주사위와 가중 주사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사위가 보통 1에서 6까지의 눈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가중 주사위 그러면은 지금 보면 1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2개가 나와 있죠. 네, 요런 주사위입니다. 가중치가 부여된 그런 주사위입니다. 그래서 이 가중 주사위에서는 우리가 보통 주사위를 굴렸을 때 그 기대하는 그 기대값을 3.5로 봅니다. 1부터 6까지를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눈 그 3.5를 우리가 기대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대값. 실질적으로 가중주사위로 했을 때에는
얼마가 나와요? 2.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죠? 이렇게 평균을 각각의 수에 대한 기대 확률로 구한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자, 우리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우리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복권 당첨금에 대한 기대값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가지가 나왔네요. 하나는 팝콘 복권이고요. 하나는 로또 복권입니다. 팝콘 복권이나 로또 복권 모두 다 한 장당 가격은 얼마냐 하면 네, 1,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1,000원 주고 복권을 샀을 때에 우리가 팝콘 복권의 기대값은 얼마냐 이겁니다. 지금 보면 자, 팝콘 복권은 1등 당첨금이 얼마예요? 5억 원이네요. 그러면 자, 당첨 확률이 얼마냐 그랬을 때 450만 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나중에 더하게 됩니다. 네, 5억에다가 곱하기 450만 분의 1 더하기 2등이 얼마예요? 1억 원인가요? 그럼 1억 원에다가 더하기 네, 225만 분의 1인가요? 225만 분의 1 이렇게 계속 더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의 기대값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587원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샀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은 587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로또 복권 같은 경우에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네, 528원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로또 복권의 기대값이 팝콘 복권의 기대값과 예,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둘이 비교해 봤을 때는 로또 복권하고 팝콘 복권을 비교해 봤을 때는 팝콘 복권은 로또 복권에 비하여 당첨금이 낮지요. 그렇죠? 지금 네, 5억 원이고 이쪽은 20억 원이니까 낮지만 대신 뭐예요? 당첨 확률이 더 높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평균으로 얘기를 돌아가서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네, 산술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나오는 말에 산술평균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산술평균.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을 했을 때 산술적으로 나오는 평균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사는 마을이 한 2년 전에 50명이었어요. 네, 2년 전에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1년이 지났어요. 자, 1년이 지나니까 1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마을에 도로가 뚫렸어요. 그래서 자, 지금은 800명이 됐답니다. 그러면 자, 지금 1년에 50명에서 100명으로 2배 늘어났죠. 그 다음엔 100명에서 800명이 됐으니까 8배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2배하고 8배를 둘로 나누면 얼마 돼요? 5. 그러니까 5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5배가 아닌 거죠. 그쵸? 1년 지나 50명에서 인구가 5배 늘어나면 250명인데 또 1년 뒤에 늘어나면 그럼 얼마가 돼요? 그렇죠. 1250명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마을의 인구가 얼마가 된 거예요? 800명이 된 거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쵸? 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다른 평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 하면 조합평균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산술평균으로 안 되는 것은 조합평균으로 계산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거리,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주로 조합평균을 구하게 되는데요. 뭐 자세한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산술평균, 조합평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수 AB에 대해서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B분의 2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분의 A 플러스 B 이 부분이 바로 산술평균이에요. 네, 산술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AB 써있죠. 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자,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네, 기하평균이다. 이것을 산술평균
그 다음에 요걸 기하 평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요 A 플러스 B분의 2의 B. 요거를 뭐라 불러요? 조합 평균이다. 이렇게 불러줄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를 AB의 A와 B의 산술 평균, 루트 AB를 기하 평균, A 플러스 B분의 2의 B를 조합 평균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으로도 한번 나타내 봤어요. 네, 선분 AQ의 길이를 A로 놨고요. 그 다음에 선분 BQ의 길이를 B라고 놨을 때 이 OH의 길이요. 네, 이 OH의 길이는 A 더하기 B의 반만큼이죠. 그럼 2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이 P를 움직여 봤을 때는 OH의 길이보다 작거나 아니면 같습니다. 그죠? 최대로 그렸을 때가 이렇게 그렸을 거잖아요. 그죠? P점이 올 수 있는 게 여기까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뭐보다? 그렇죠. 루트 AB보다 분명히 크거나 같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AM의 길이를 우리가 A라 놓고 그 다음에 자 BM의 길이를 그렇죠. B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이때에 이 OM의 길이는 OM의 길이는 A 플러스 B의 반만큼이겠죠. 또 GM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GM의 길이는 루트 AB가 되죠. 요게. 그러면 HM 요 길이는 뭐가 돼요? 그렇죠. 얘가 바로 A 플러스 B분의 AB가 2AB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말은 좀 어렵죠. 도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평균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평균 이외에도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을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이라는 것은 계산하기 편하고 자료 하나하나의 크기를 모두 반영해서 구함으로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모두 반영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자료에서 아주 크거나 작은 값인 이상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이상치가 커버리게 되면 평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그 평균으로서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평균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산술 평균이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산술 평균은 두 수의 비율에 대한 평균이다. 또 속력에 대한 평균이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산술 평균은 항상 기하 평균보다 어떻더라? 크거나 같고 또 기하 평균은 항상 조합 평균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래서 공식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2분의 A 플러스 B가 항상 뭐보다?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은 A 플러스 B분의 2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더라. 그래서 요 두 개만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묶어서 산술기하 평균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